인터넷상 SNS상에 보면 왜 그러길래 할로윈 놀겠다고 그렇게 될 줄 알고 이태원에 죽으러 간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정신 절대 놓지 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상인분들이 제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고 계속 빼주려고 하셨는데 너무 꽉 껴있어 절대 안 빠진 상황이었고 그냥 최소한 숨만 이렇게 쉬면서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단톡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태원 갈 사람 해갖고 한 3명이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이번 역은 이태원역입니다. 또 할로윈에 코스프레 처음 해본다고 너무 기대된다고. 저기 이태원 거리인데 사람들이 저 앞서나가고 있어요. 이거 와줘보세요. 지금 사람들 지금 막 넘어지고 지금 위험한데. 정부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그럼 국민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시간 37분 동안 걸려온 11번의 112 신고 전화.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 요청은 다급해졌습니다. 이들의 절박한 구원 요청은 결국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현장이었던 그 좁은 골목에서 꽃다운 젊은이 156명이 숨지고 1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참사 당일 밤 현장에 있었던 20대 여성 정민경 씨. 그런 상황이 이제 뻔히 정 씨는 힘든 상황이지만 용기를 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원래 클럽에 사람 많으면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아야 되는데 이태원역에 내렸을 때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딱 그때 그 해밀턴 호텔이 있고 거기에 이제 좁은 골목 거기로 이제 처음에 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서 가자 해서 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도 사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삼거리 쪽에서 이제 한번 갇혔었어요. 거의 이제 자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타의로 이쪽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군중 속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던 정 씨. 돌이켜 생각했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건 참사가 발생한 장소가 너무나 일상적인 공간이었다는 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그냥 불특정 다수가 이런 사고였기 때문에 더 무서웠는데 어떻게 그냥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56명이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너무 허무했었어요.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집돼 있던 걸까? 참사 당일 밤 9시부터 사고 현장 일대엔 약 5만 7천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지난해보다 3만 명 이상 더 많은 수입니다. 기획에 따라서 예측을 하고 군중이 모일 거라는 예측을 하고 그다음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후진국행 재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특정 면적 내 인원수를 계산하는 군집 밀도 상태에 따르면 1제곱미터 면적 안에 6명이 있으면 이미 출근길 10,000원 지하철 수준. 7명이 되면 어깨와 가슴에 압력이 느껴집니다. 1제곱미터당 8명에서 10명이 되면 숨쉬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참사 현장은 이태원의 다른 곳보다 밀집도가 훨씬 높은 곳으로 당시 밀도는 12명이 넘었습니다. 지점들을 해밀턴 호텔 인근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시는 최종 목적지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유출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뒤에 골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몰려들게 되잖아요. 또 평지가 아닌 경사로라는 점은 사고 규모를 키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평균 보행 속도를 1초에 1m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0.25m밖에 못 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내리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사도에 따라서 그렇게 속도가 늦춰지게 되고 지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이제 멈추게 되는 그 고밀도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제 멈추거나 무너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군중의 밀집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는 해도 곧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다는 정보가 주변에 제대로 전파되기만 해도 더 많은 군중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에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들어온 밤 10시 15분쯤 한 시민이 우연히 참사 현장 부근을 촬영했습니다. 이 시민은 당시에도 참사 발생의 기미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10시 15분 무렵에 이제 첫 번째 영상 이태원역에서 나가가지고 바로 해밀턴역을 찍은 거예요. 그때는 사고가 일단 일어난지를 몰랐는데 골목 바로 건너편 인도에서도 이렇게 보는데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다고만 보였지 구조를 한다고 느끼질 못하고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막 정신없이 놀고 있다, 정신머리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 역시도 그 옆에 현장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보 영상과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이 시민의 당시 위치를 3D 지도 위에 구현해봤습니다. 시민은 참사가 벌어지던 밤 10시 15분쯤 9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영상을 촬영했고
다시 이동해 4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고 현장을 눈으로 보긴 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시민뿐 아니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목격자들은 많습니다. 제가 그 10시쯤에 카페에 들어왔거든요. 갑자기 바깥에 구급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뭐 술 취한 사람들 관련된 거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 카페 3층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여기 구급 그 시체들이 이렇게 쫙 일렬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벤트인가 했는데 진짜인 것 같아서 내려가서 같이 CPR하고 했습니다. 불과 수십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왜 알아채지 못했던 걸까? (1년) 1년 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당시 NRG 파크에는 인기 래퍼 트래비스 스캇의 공연을 보려고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연 열기가 뜨거워지자 일부 관객들이 무대 가까운 쪽으로 몸을 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의 관객들은 뒤에서 밀려오는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절박한 비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뒤편의 관객들에겐 이런 외침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콘서트 주최 측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관람객은 급박했던 당시의 고통과 공포를 엘리베이터에 깔리는 느낌으로 표현했습니다. But when it did start to get a little bit hectic, people were pushing into you, elbowing you, backpacks turned around. There was a lot of people in my section that were kind of like screaming and having panic attacks, just because it felt almost as if you were under an elevator and the elevator was coming down on you, and there was nothing you could do about it. 결국 8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300명이 넘었습니다. The crowd began to compress towards the front of the stage, okay? And that caused some panic, and it started causing some injuries. People began to fall out, become unconscious, and it created additional panic. 군중 속의 위기 상황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이 충분히 배치돼 콘서트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 전달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주변에 들리고 있는데 누가 통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아주 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사이렌 같은 경우를 굉장히 크게 울리게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태원 참사 현장을 목격한 시민 역시 그날 밤 사이렌의 역할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뭔가 이렇게 강력한 그 사이렌 소리로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귀를 팍 주면서 막 이렇게 흩어질 수 있죠. 맞아요.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호루라기 소리로만
하지만 불과 1년 전 이태원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 2,100여 명을 기록했던 날이었지만 이날도 젊은이들은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으로 거리엔 헬로윈 분장보다는 마스크를 쓴 젊은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경찰은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경찰관들이 거리를 돌며 안전한 귀가를 당부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안내 방송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22시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은 사라졌지만 함께 사라진 사이렌은 깊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사이렌과 더불어 일방통행을 했더라면, 골목 면적을 좁히는 장애물들을 진작에 없앴더라면 하는 뒤늦은 후회들도 쏟아집니다. 참사 현장의 환경 조건들을 토대로 군중의 이동 패턴을 분석해 봤습니다. 폭 5m, 그다음에 좁아지는 곳은 3.2m, 그다음에 길이 40m의 내리막길 구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됐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델화해서 보여드리는 모델입니다. 시간당 6,000명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곳곳 중간 하류 부분에서 이렇게 정체가 돼서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 정체를 발생하고 있고요. 세 번째 그림,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도 지금 현저히 3,000명이라는 그 보행자 수를 갖고 있는 낮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장애물에서 정체가, 병목 현상에 의한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골목을 지나가면 다시 넓어지잖아요, 공간이. 근데 이 좁은 골목이 왜 안 뚫리게 되는 건가요? 5m 공간에 내려오다가 3m로 좁혀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병목이 발생을 했고요. 병목이 발생하면 앞 사람들이 못 내려오니까 올라가려는 사람들도 같이 막히게 되는 현상이 발견된 겁니다. 전체 폭이 5m가 아니라 전체 폭이 3.2m였던 좁은 도로를 걷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이동에 대해 안전관리를 했다면 어땠을까? 왼쪽 영상은 자발적인 우측 통행을 했을 때, 오른쪽은 중앙분리대 등을 세워 강제로 우측 통행을 유도했을 때입니다. 오히려 중앙분리대가 없을 때 더 원활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는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잘 나눠서 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설물 자체가 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거고, 또 하나는 길을 잘못 들거나 압력에 의해서 튕겨나간 사람들이 원래 우측으로 가고 싶어도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서 이제 장애물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골목 양쪽 끝에서 우측 통행만 유도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 경각심을 잃은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났었고요. 대규모 그 행사에 대해 개최에 따른 인원 안전 관리에 대한 지침과 어떤 기준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 이스라엘. 높은 백신 접종률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엄격히 금지됐던 대규모 종교 행사도 허용됐습니다. 정통파 유대교인들의 행사인 라그 바우메르 축제에는 당국이 허가한 인원의 3배가 넘는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결국 이곳에서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순간 출구를 향한 길은 금세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אלפי אנשים ירדו, זה ירידה של 360 מעלות, כלומר לא עומדים ישר, עומדים ממש באלכסון, אז כשאלפים נוערים כלפי מטה, קצת לצאת מההדלקה, רקדו שם חצי שעה, רצו לצאת, אז בעצם נוצר מצב של מאות אנשים נפלו אחד על השני, והמראות שראיתי אחר כך, חזרתי גם לפנות את הנפטרים, המראות היו קשים מאוד, המראות היו מאוד קשים. 당시 사고로 40여 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태원 참사처럼 좁고 경사진 통로에 한꺼번에 군중이 몰려든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압사 사고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폭이 좁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같은 경우도 경사로고 사람들이 넘어지기 좋은, 그리고 폭이 좁은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질 때 이른바 이제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깔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목숨을 잃는 희생자가 나왔지만 사고를 감지 못한 바로 옆 행사장에선 축제가 계속됐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사고 직후 이스라엘 당국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יעסוק בראייה רוחבית צופה פני עתיד כיצד מקיימים ומסדירים אירועים המוניים דתיים במדינת ישראל לצורך מניעת הישנותו של אסון מסוג זה בעתיד. 올 들어 다시 열린 라그 바우메르 축제에서는 이스라엘 당국의 약속처럼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여 인원은 미리 입장권을 발급받은 16,000여 명으로 제한됐고 행사장 주변에는 무려 8,000여 명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전면 해제된 일본 역시 헬로윈을 앞두고 해방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코로나で来れなかったんで、そうですね、来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があって、もう自由に動けるっていうので、そうやっぱ来たいなっていう思いがありました。はい。 그러나 한국의 이태원 참사가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은 높아졌습니다. 시민의 보행 방향까지 통제할 권한을 가진 일본 경찰은 헬로윈 축제가 열리는 도쿄 도심 시부야 거리에서 군중을 통제했습니다. 警察では皆さんの安全を守るため整理誘導を行っています。警察官の整理誘導にご理解とご協力をお願いします。 군중 행렬은 혼잡한 골목에선 멈추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도록 유도됐습니다. 楽しみ方っていうのをもう一回考え直す機会には衝撃的にはすごく大きかったのでなったかなとは思います。
이태원 참사 직후 온라인 공간은 충격과 참담함으로 애도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일부에선 희생자들과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들을 공격하는 악성 게시글이 등장했습니다. 헐뜯고 조롱하고 참사의 원인을 개인 탓으로 돌립니다. 유흥가인 이태원에서 헬로윈이라는 외국 풍습을 따라하다가 빚어진 사고라며 추모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황망한 죽음 앞에 냉소를 쏟아놓는 익명의 군중.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걸까? 전문가들은 이태원이라는 장소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편견에 주목합니다. 과거 미국 문화가 유입되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서 일부 기성세대들에겐 부유층과 특권층들만의 유흥장소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이태원은 과거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동경이라기보다는 다문화, 글로벌 문화를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서울에서 찾는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태원을 찾을 거예요. 흔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 답답한 그 어떤 환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잠시나마 풀어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태원은 과거처럼 유일무이한 유흥장소가 아니라 이국적 정취가 있는 이른바 핫플레이스 중 하나일 뿐입니다. 헬로윈 축제 역시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한류가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듯 헬로윈도 국제적인 놀이 문화의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에 즐기고 있는 헬로윈 문화라는 거는 또 딱히 그런 미국의 어떤 본령이라 부르는 그런 시골 축제로서 헬로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화된 헬로윈이죠. 이태원의 헬로윈 축제는 거리의 가장 무도회처럼 서로 배우인 동시에 관객이 되기도 하는 모든 세대에 열려있는 놀이 무대입니다. (20대) 정민경 씨가 이태원 헬로윈에 참여한 이유도 공동체와 교감하는 일종의 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태원에 가면? 네. 일단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진심으로 분장을 해서 정말 정교하게 시간도 많이 들여서 이제 준비를 해오시고 또 준비를 직접 손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런 거에 되게 다 같이 즐기고 있구나. 정말 이게 다 한 마음으로 이제 즐겁게 하고 있구나. 이런 동질감 같은 것들도 많이 느끼게 돼요. 신자유주의 이후 태어나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이른바 MZ세대에겐 이태원의 헬로윈은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해방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의 즐거움을 접어야 했고 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축제도 빼앗겼던 세대였기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열리는 헬로윈 행사에 더 매달렸는지도 모릅니다. 이태원이라는 공간에서 터졌다는 거는 저는 더더욱 또 아픈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간이 아마도 지금에 사는 젊은 세대들한테, MZ세대, 흔히 얘기하는 MZ세대들한테는 잠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거마저도 허락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사 직후 나온 일부 혐오 발언도 문제였지만 행정당국의 책임 회피적인 태도와 공감력이 부족한 표현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Was it wrong for these young people to be there in the first place? And at what point does the government responsibility start and end in South Korea, especially in times like this where government described the situation to be nobody's fault? 이런 상황에서 한 총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네? 묵념. 결국 들끓는 비판 여론에 사과와 대책 마련을 발표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초기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실한 지침과 규정 때문에 정말 참사가 컸던 것일까? (2005년) 경북 상주의 한 콘서트장에 많은 관객이 몰리면서 11명이 사망하고 16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다음 해인 2006년 서울 롯데월드 무료 개방 행사에는 수용 가능 인원을 넘는 인파가 몰려 35명이 다쳤습니다. 두 대형 사고는 정부가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행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위원회들을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후드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비난 회피에 대한 이제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똑같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 책임자가 없는 행태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형태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정부는 정해진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며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애도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상황. 그 이면에는 부실했던 정부의 대처가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상급자인 장관보다 50여 분 늦게 사고 사실을 알았고 장관은 대통령보다 30분 가까이 늦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늦어진 보고는 늑장 대응으로 이어졌고
현장 지휘본부가 차려진 건 사고가 난 지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소방당국에서 이미 수십 명의 희생자가 심정지 상태라고 집계한 시점이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 무능한 대응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는 또다시 제도 개선이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최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또한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평소에 그럼 매뉴얼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거쳐서 매뉴얼을 만든 걸 작성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거쳐서 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행정부서나 안 그러면 지자체나 뭐 기타 등등 공공기관의 이런 것들의 역할이잖아요. 주체가 없을수록 행정당국이나 아니면 지자체의 역할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매뉴얼 타령을 좀 덜 했으면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의 재난 관리를 하는 부처가 존재하고 부서가 존재합니까? 그거는 국민이 그럼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거꾸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원 헬로윈은 젊은이들의 놀이 무대였습니다. 지역 명물 축제를 찾아다니고 단풍이 물든 산을 함께 오르내리는 것, 그리고 도시의 명소를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의 흐름들은 시기에 따라 계속 변경될 수 있거든요. 예전엔 단풍놀이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지만 요즘은 유명 단풍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사고의 위험성을 내지할 만큼 많은 인원들이 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좋아하는 문화 트렌드를 쫓아서 우리의 규정들도 좀 같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예방을 통해 사회적 참사를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방 대비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예산의 배정은 대응 복구에 비해서 너무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방 대비에 거의 70에서 80% 예산을 투입을 하고 대응 복구에 나머지 비용을 투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끝없이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무리하게 승차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3년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경각심을 좀 잃게 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한 지점들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시대의 변화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연동을 해서 당연하게도 안전관리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동을 해서 바뀌어줘야 되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항공사 승무원 김모 씨는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중 누군가의 절박한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던져 반응했습니다. 혹시 심폐소생술 가능하신 분 계세요? 막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이제 매년 그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냥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해서 나가서 교대해드릴게요 하고서는 이제 제가 CPR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직무 교육으로만 받았던 심폐소생술을 참사 현장에서 실행할 거라는 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머물지 말고 이동하세요. 119 대원분이 오셔서 가슴 압박을 시행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커스튬을 입고 계신 일반 시민인지 119 대원인지를 인식하는 데까지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은. 비현실적 상황이 현실임을 인식했을 때 공포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처음 겪어본 끔찍한 상황은 그녀의 정신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게 문득문득 떠오르면 갑자기 막 눈물이. 그리고 정말 비현실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 참사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도 또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합동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도 아픔의 흔적은 상처로 남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분들 중에 제 또래이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게 좀 마음이 자꾸 걸려서 오게 됐습니다. 다시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진짜. 나는 지금도 아닌 것 같고 진짜 눈물이 나요. 너무 가슴 아프고. 트라우마, 즉 정신적 외상은 외부에서 받은 감정적 충격이 정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는 트라우마는 사람의 뇌에 변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 경험을 하게 되면 머리를 다치지 않았는데도 뇌가 변화합니다. 위험을 담당하는 부위가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편도가 이제 활성도가 높아지면은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항진이 되고 호르몬계의 어떤 불균형이 초래가 돼요. 뇌 속에서 감정, 특히 무의식적인 감정을 주관하는 편도라는 부위에 과민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우리의 안전에 대한 위협인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이를테면은 뭐 비슷한 시각적인 자극, 또 그냥 전혀 상관이 없지만 큰 소리, 낯선 장소, 어두운 곳, 밀집된 곳, 이런 뭔가 편안하지 않은 그런 상황, 자극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우리 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돼요. 이를테면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두근두근 뛴다든지, 막 식은땀이 난다든지, 어지럽고 막 머리가 아픈다든지, 뭐 이러한 강력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참사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유족이나 생존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트라우마 증상 자가 진단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난의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처에서도 거꾸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회복의 측면에서 봤을 때 회복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 하나라고 한다면 그거는 연결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 그래 올라가실까요? 네. 참사 현장에서 인터뷰에 선뜻 응했던 정민경 씨. 취재진은 민경 씨를 위해 상담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민경 씨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봤고 취업 준비생이 된 지금은 이태원 참사를 겪었습니다.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상담. 이게 막상 이제 털어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은 감정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사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받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잘 챙기고 이런 소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사회의 연대감과 신뢰감을 더
잘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20대들은 일하러 가서도 죽고 놀러 가서도 죽는구나 뭐 이런 아주 촌철살인의 개탄을 올려놓은 걸 제가 봤어요. 지금 20대들이 정말 재난세대라고 부를 만큼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체감하면서 성장한 세대인 거죠. 오늘도 민경 씨는 이태원으로 향합니다. (20대) 청춘이 참사로 희생당한 또 다른 청춘을 위로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친구들인데 그냥 놀러 나왔거나 그냥 여기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